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차 공존행동기계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의 가, 나, 다, 라, 마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려 넣으시오. 단, 녹색 버튼은 pb 언더바 녹, 적색 버튼은 pb 언더바 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면은 레드램프가 우선적으로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레드램프가 켜져서 자기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레드램프가 켜진 그 상태로 그린램프가 몇 초 후에 같이 점등이 되죠. 자, 그래서 레드램프가 우선적으로 켜지고 그 다음에는 타이머 A 접점에 의해서 뒤에 그린램프가 켜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뭐 PB 적색 버튼을 눌러서 오프하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여기 빈칸에 알맞은 기호들을 그려 넣으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칸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총 5가지 빈칸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뭐 보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기가 있는 건 아니고 기호를 직접 그려서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상태에서 아마 이전에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회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때 과거의 영상에서는 그린램프가 여기 왼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머 옆에 있는 게 그린램프, 우측에 있는 게 레드램프였다면 이번 회로에서는 레드램프가 왼쪽, 그린램프가 오른쪽 이렇게 이동했다,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는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그린램프였기 때문에 그린램프가 켜지고 또 몇 초 후에 레드램프가 켜지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드램프가 우선 켜지고 몇 초 후에 그린램프가 켜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위칭을 하려면, 스위칭과 자기유지를 하려면 이 부분에서 무언가가 있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전부터 워낙 많이 봤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MC 요 전원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자기유지 회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 부분은 통상적으로 요거는 스위치죠. 스위치 요렇게 해가지고 스위치 기호는 이렇게 막대 끊고 한 줄 더 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A 접점이기 때문에 PB 언더바 녹색 버튼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단서 조항에 PB 언더바 녹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이 보면은 보통 B접점이 있어야지 여기서 차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PB 적색 B접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PB 언더바 적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치를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자기유지 되려면 여기 나 부분에 어때요? MC에 A 접점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 부분이 자기유지 접점인 MC A 접점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MC에 이렇게 줄 긋고 A 접점, 칸이 적어서 좀 작게 쓸게요. 자,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호를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 주셔야 되고, 요 그냥 일반 계전기 접점들은 그냥 요렇게 도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는 쉽게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스위치 2개와 MCA 접점으로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빈칸들 남았는데, 여기 보면 레드램프가 있고 우측에 보면 그린램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서 PB 녹색을 누른과 동시에 레드램프가 켜졌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 부분에 릴레이 계전기의 접점
A 접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C에 A 접점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C를 뭐 20핀 릴레이라고도 하고 마그네틱 컨택터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반 계전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접점들은 계전기 접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전기라 하면 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틱 컨택터를 다른 말로 20핀 릴레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두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A 접점이 들어가 줘야지만 PB 녹색을 눌렀을 때 여기서 자기유지 시켜주고 여기서 A 접점이 붙어 여자되면서 어때요?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가면서 타이머와 레드램프를 ON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눌렀을 때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지막 빈칸입니다. 라번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레드램프가 처음에 점등이 되고 나서 몇 초 후에 그린램프가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 부분에는 당연히 타이머 접점이 들어가겠구나. 근데 타이머에 A 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B 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몇 초 후에 켜진다라는 거는 노말 상태에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노말 오픈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 부분은 타이머 접점이긴 한데 노말 오픈이 되는 타이머에 A 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머 접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체를 그리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타이머 A 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한시 접점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한시 접점은 한시적으로 동작한다. 시간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한시 접점 A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타이머 접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만약에 우리가 3초를 맞췄어요. 3초를 맞추면은 PB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타이머 전원과 레드램프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램프가 켜지고 타이머가 같이 켜졌기 때문에 레드램프가 켜진과 동시에 3초를 새알리고 나서 이쪽이 붙으면서 그린램프가 ON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회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가는 PB 녹 A 접점이고 나는 MC A 접점, 다는 MC A 접점, 라는 타이머 A 접점, 마는 PB 적색 이렇게 B 접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고요. 그래서 동작 상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쭉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전원부 아랫단에 전기가 모두 인가된 상태고요. 여기 윗단은 인이라고 했을 때, 자, 인라인은 전원이 쭉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분기되는 지점을 다 보자고요. 전원이 이렇게 분기됩니다. 근데 모든 접점이 뭐예요? 다 A 접점이기 때문에 최초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서 붙이면은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밑에 거 B접점이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MC가 ON 하는 거죠. MC가 ON 하면서 MC와 관련된 접점들이 모두 동작합니다. 찾아보면 되죠. A 접점이 붙겠죠. 이렇게 붙어주고 여기 A 접점도 같이 붙으면서 모두 다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PB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이쪽은 떨어지죠. 손을 떼게 되면 이쪽은 떨어지더라도 여긴 차단되지만 전원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 들어가면서 자기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타이머가 ON, 레드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PB 녹색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그래서 눌렀을 때 타이머와 레드램프가 ON 하게 되고, 타이머가 ON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팅한 시간을 새알리게 됩니다. 만약에 3초 같으면 3초를 새알리게 되고 10초 같으면 10초, 뭐 1분, 2분 이렇게 세팅한 만큼 타이머는 시간을 요때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동작과 동시에, 요 타이머 전원이 동작된과 동시에. 그래서 만약에 3초를 세팅했다. 그러면 요걸 누른과 동시에 타이머 ON, 레드램프 ON,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 A 접점이 이렇게 들러붙겠죠. 그러면서 전원이 통하면서 그린램프가 ON 하게 됩니다. 언제? 3초 세팅했으면 3초 후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원을 차단하려면 PB 적색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B 접점이니까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됩니다. 그러면 MC가 오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 MC가 오프했기 때문에 요 MCA 접점들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원래의 A 접점 상태로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전원이 다 차단됐죠. 그러니 타이머도 꺼지고 레드램프도 꺼집니다. 오프, 오프 하게 되면서 타이머 꺼졌으니까 요 A 접점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겠죠.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린램프도 오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작 설명까지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가는 PB 녹색 A 접점, 나는 MC A 접점, 다는 MC A 접점, 라는 타이머 A 접점, 요 한시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PB 적색은 B 접점. 자, 요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가, 나, 다, 라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단 녹색 버튼은 PB 언더바 녹, 적색 버튼은 PB 언더바 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로 올립니다. 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동시에 점등이 돼요. 그리고 몇 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램프가 탁 꺼져 버리죠. 그래서 요게 앞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이머 A 접점을 썼기 때문에 몇 초 후에 켜진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이머 B 접점을 썼기 때문에 몇 초 후에 꺼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PB 적색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전원이 차단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형태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가, 나, 다, 라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뭐 A 접점, B 접점 기호를 다 그렸다면, 도시기호죠? 도시기호를 다 그렸다면 이번에는 도시기호는 다 있고요. 대신에 요 A 접점이 무슨 A 접점인지, 요 B 접점이 무슨 B 접점인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알맞은 그 기호는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것들을 써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부분 이거 뭐예요? 밑에 MC가 있고 MC A 접점이 있죠. 그리고 스위치가 위아래로 있어요. AB 접점이 딱 있네. 그럼 요 부분이 뭡니까?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원 스위치를 녹색 버튼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접점이 뭐가 됩니까? 전원 버튼이 되는 겁니다. 온 버튼. 그래서 요 A 접점, 온 버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PB 언더바로 쓰라고 했으니까 PB 녹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온 버튼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이제 차단시켜 줘야 되죠. B 접점 차단이니까 오프 버튼은 당연히 PB 적색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 반복입니다. 동작 상태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이제 여기 D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PB 녹색을 눌렀을 때 어쨌든 램프 두 개가 동작했어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뭐예요? 지금 다른 데 램프가 없으니까 둘 다 램프야. 그러면 요게 GL인지 RL인지, 요게 GL인지 RL인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영상을 간단하게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PB 녹색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램프 두 개 다, 그린 램프든 레드 램프든 둘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동작은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동시에 점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점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초 후에 T세크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나? 그냥 제가 3초 세팅했다 치고 타이머를 3초 세팅했다 치고 3초 후에 동작이 바뀐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3초 후에 어떻게 되냐면 레드 램프는 그대로 점등되어서 유지되고요. 그린 램프는 오프된다 라는 거죠. 동영상을 잘 기억하세요. 동영상 동작을 그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초 후에 이렇게 변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린 램프 쪽에, 그린 램프가 오프했다. 그러니 그린 램프 쪽에 타이머 B 접점이 동작했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요 타이머 B 접점에 영향을 받는 곳이 요 라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들어가니까 몇 초 이게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이머 B 접점에 영향을 받는 게 그린 램프니까 아하, 요 라 부분이 검은 걸로 쓸까요? 그냥 그린 램프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레드 램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미 다 나왔죠? 그래서 가는 PB 언더바 녹, 나는 PB 언더바 적, 다는 RL 레드램프, 라는 GL 그린램프,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동작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 올리면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윗단은 인라인 쪽은 어떻게 되죠?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분기되어 들어가지만 전부 뭐예요? A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죠. 그래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면 요게 딱 붙으면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B접점이니까 통과해요. 그러면 MC가 ON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C A접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들러붙는다. 여자되어 들러붙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PB 녹색을 눌렀다 손을 떼더라도 이 녀석을 손을 탁 떼더라도 이쪽이 차단되지만 전원이 이쪽으로 공급되면서 자기 유지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전원이 이쪽으로도 들어가죠. A접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뉘어서 다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B접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녹색 버튼 딱 누르게 되면 타이머도 ON, 레드램프도 ON, 그린램프도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B 녹색을 누르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레드램프, 그린램프 모두 ON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수초 후 제가 3초라고 하겠습니다. 3초를 세팅했다면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간과 동시에 세알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돼요? 요 B접점이 열려버린다. 이렇게 열려버린다 라는 거예요. 열려버리면서 요 차단되니까 그린램프는 3초 후에 오프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PB 적색을 눌러버리면 요게 B접점이니까 탁 떨어지면서 MC를 차단시키고, MC 차단되면 모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A접점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부 오프 되겠죠. 요렇게 오프. 그린램프 오프돼 있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전기는 안 들어가니까 다 오프 상태로 되돌아간다.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있겠더라 라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어때요? 동영상의 동작과 설명이 모두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 번 더 불러드리면 가는 PB 언더바 녹, 나는 PB 언더바 적, 그 다음에 다는 RL 레드램프, 라는 GL 그린램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가장 우측편에 있는 게 하얀색 커다란 박스, 이거 뭐예요?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그래서 요 실외기에 뭔가 장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청색, 적색, 노란색 호수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요 장치를 전자식 매니폴드 게이지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쯤 보시면은 요 장치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요 장치가 냉매 회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냉매 회수 장치 왼쪽 편에 있는 용기, 요게 뭐 있습니까? 냉매 회수 용기가 된다 라는 거였죠. 자, 어쨌든 해당 영상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장치의 명칭은 냉매 회수 장치였고요. 그리고 역할은 뭐겠어요? 당연히 냉매 회수가 된다 라는 거였죠.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 명칭은 뭐 있습니까? 전자밸브였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칭만 물어봤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해당 장치의 사용 목적까지 같이 써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자밸브, 뭐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부르는데 해당 전자밸브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안쪽에 열어보면 볼록한 요렇게 막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 막대 부분에다가 상단에다가 코일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뭐 파란색 코일 커버가 될 수도 있고 검은색 코일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녹색 코일 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안쪽에 코일이 감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 코일을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온이라고 쓰지 말고 뭐 그냥 220V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ON이라고 하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OFF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제 요 밸브 몸체 안에는 밸브판이 이렇게 있어요. 밸브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밸브를 온 시킨다라고 합시다. 온 시키는 건 뭐예요? 전원을 넣는다. 전기를 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코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일이 자석으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 전자석 알죠? 그래서 요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 온 하면서 이게 전자석으로 바뀌면서 밑에 있던 밸브판을 탁 당겨 붙여 버려요. 어디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온 하게 되면은 밸브판이 위쪽으로 탁 들러붙어 버리는 거야. 요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유체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시켜 버리면 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 하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요 해당 밸브판이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탁 내려가 버려요. 그럼 차단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 구조상 어때요? 이게 전원을 넣으면 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작용에 의해서 탁 끌어당겨지면서 위에 탁 붙고 오프하게 되면은 다시 자기력이 사라지니까 아래쪽으로 탁 내려가 버립니다. 즉 이게 다른 우리 뭐 예를 들어 글로우 밸브처럼 밸브판을 조금만 열어서 유체를 조금만 수송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량 조절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온 아니면 오프예요. 즉 밸브판이 이렇게 밑에 있던 거 아니면 위에 전원이 들어가면 위쪽에 들러붙고 전원이 차단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또는 오프 두 가지 동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자밸브를 다른 말로 온 오프 제어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이위치 제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온오프 제어 또는 이위치 제어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우리 이론할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보통 보면 냉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냉동장치 내부를 흘러가는 냉매의 흐름을 뭐 차단 또는 개방 요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전류의 자기작용,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에 의해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동 제어 장치랑 연결해서 여러 형태로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도 조절 장치랑 연결해서 온도 제어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루트 밸브 또는 플루트 스위치랑 연결해서 액면 제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발기 측에서 액이 넘어온다. 그러면 압축기 쪽으로 액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자밸브를 차단해서 리퀴드백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속 다기통, 우리가 피스톤을 많이 쓰는 압축기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피스톤을 뭐 예를 들어 4대를 썼는데 한 2대만 돌리고 2대는 순환하지 않게끔 전자밸브를 차단시켜서 용량 제어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냉동장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만약에 에너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전자밸브는 대부분 연료 차단 밸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 또는 차단용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요 종목은 공조 냉동이니까 제가 냉동에서만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밸브를 온오프 시켜 유체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차단한다. 자, 이제 이해가시죠? 온, 오프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 제어이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차단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명칭은 전자밸브고요. 사용 목적은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류의 자기작용 빠뜨리면 안 돼요.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밸브를 온, 오프, 요것도 중요하죠. 온, 오프 시켜 유체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차단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 나, 다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야, 이전에 이거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밸브 같은 경우는 냉매용 볼 밸브, 나 같은 경우는 스톱 밸브인데 다이어프램식 스톱 밸브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글로우 밸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에 있는 냉매용 볼 밸브 같은 경우는 일반 개폐용 밸브 역할도 하면서 서비스 밸브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밸브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이는 스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냉동 설비의 액관, 흡입관 및 핫가스관에 설치하여 수동으로 유로를 차단 혹은 개방하는 밸브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동으로 사람이 원하는 곳에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뭐 핫가스 재상이라던가 여기에도 나오지만 뭐 액관, 흡입관 용도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밸브라고 해서 자, 이거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밸브인데 요거는 외형밖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글로브 밸브랑 게이트 밸브랑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조금 슬림하게 생겼습니다. 날씬하게. 그래서 외형을 비교해서 꼭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는 냉매용 볼 밸브, 나는 스톱 밸브, 스톱 밸브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이어프램식 이렇게까지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다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밸브.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작업자가 작업 중 안전상 잘못된 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영상 그대로 나왔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제보를 모아서 제가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당 영상을 구성한 거고, 그리고 해당 영상, 제가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전에 나왔던 문제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요런 영상을 보여주고 이 중에 잘못된 점 두 가지를 콕 찍어서 써라 라고 했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몇 가지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잘못된 점을 서술해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확히 잘못된 점만 한두 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기준으로,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서 최초에는 작업자가 지퍼까지 다 올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작업 전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퍼를 올렸든 뭐 장갑을 꼈든 안 꼈든 그런 건 처음 영상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작업 시 영상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 드릴링 작업할 때 작업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퍼를 다 열고 나오죠. 다 열고 나옵니다. 과거에 실제로 나왔던 영상에서는 지퍼도 다 열고 단추도 다 풀고 넥타이까지 덜렁덜렁 하는 그 상태로 작업을 했답니다.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막 옷이 말려 들어간다던가 넥타이가 말려 들어간다던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장갑을 착용하고 드릴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장갑 역시도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뭐가 있었어요? 드릴링 작업 시 이 구멍을 낼 때, 구멍을 가공할 때 한 번에 힘줘서 꽉 뚫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나눠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힘을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하면서 서서히 천천히 가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드릴 날이라든가 드릴링 머신이 상하지도 않고 구멍도 이쁘게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냐 하면은 드릴 작업이 끝났을 때 이제 오프 버튼을 누릅니다. 오프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사실 드릴 이 머신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수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한 3, 4초 정도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해당 영상을 보시면 끝부분에 오프 누르면서 바로 바이스를 푸는 모습이 보이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 누르고 확실히 정지한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한 몇 초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기준으로 잘못된 점을 다 서술을 해보면요. 첫 번째, 드릴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릴 작업 중 작업복의 지퍼와 단추를 풀고 있었다. 위험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드릴 작업 시 구멍을 뚫을 때 여러 번 나눠서 뚫어야 하는데 한 번에 뚫었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드릴 작업 중 드릴이 완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공작물, 강관을 옮겼다. 요렇게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드릴 작업 시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에 참고사항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출제된 걸 제가 듣고서 좀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요 드릴 작업이요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장갑을 끼고 나와서 장갑 낀 게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다음 영상에서는 응용을 해가지고 장갑을 벗고 나왔는데 지퍼만 열려 있다든지 혹은 공작물을 두어 번 나눠서 뚫는 정상적인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영상들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더욱이 중요한 건 뭡니까? 드릴 작업 시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의 공구 명칭 맞추라고 주는 거죠. 명칭 뭡니까?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고요. 요 와이어 스트리퍼의 용도는 뭐였어요? 전선을 절단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 정말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드레인 밸브의 역할을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헤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예를 들어 증기 보일러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헤더에 한번 모으죠. 자, 이렇게 주증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은 주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각 사용처에 알맞게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제 용도에 따라서는 각 층에서도 이렇게 분기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어주는 주증기 헤더가 있다면 되돌아오는 환수 헤더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수되는 헤더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수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일러 쪽으로 되돌려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헤더, 여기 밑에 이제 받침이고요. 그냥 발입니다. 발. 이렇게 세워주는 발이고 요 헤더 하단에 있는 뭐예요? 밸브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밸브를 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요 주증기 헤더에만 밸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헤더에 드레인 밸브와 안전 밸브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압 장치고 그리고 또 응축수가 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드레인 밸브를 대부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가
부분의 장치의 명칭은 드레인 밸브고요. 여기서는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죠? 헤더 내부의 이물질 및 드레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요 보건 초창기 때, 그죠? 해당 보건 영상 초창기 때 꽤나 출제되던 문제인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계기용 변류기였죠. 그래서 줄여서는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계기용 변류기. 그래서 변류 뭡니까? 전류를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류기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1차 측에서 큰 전류가 들어옵니다. 대전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류기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쪽에 뭡니까? 주로 보면 암페어메타. 그래서 전류계 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2차 전류라고 한다면 요 1차 전류, 대전류를 어떻게 하는 거죠? 2차 측, 여기 암페어메타에 큰 전류가 들어가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대략 얼마 정도? 한 5A 정도로 소전류로 변환시켜서 넣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페어메타, 전류계뿐만 아니고 OCR 이거 뭐예요? 요런 거 이제 과전류 개전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과전류 시 회로를 차단시켜주는 장치인데 결국은 이런 뭐예요? 전류를 사용하는 계기 쪽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말고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변압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전류를 변환하는 거니까 계기용 변류기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1차 측 어디? 여기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부품의 명칭은 뭐였습니까? 체크밸브였죠. 그리고 내부 모습도 보여줬는데 내부에 보면 판이 스윙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밸브인데 스윙식 체크밸브였고요. 특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크밸브 역할이니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스윙식 체크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밸브판이 이렇게 있고요. 구조상 이쪽이 막혀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스윙판 여태 여기서 이렇게 열려버린다라는 거죠. 스윙판이 말 그대로 스윙해서 이렇게 스윙해서 유체를 보내어주고요. 그 다음 유체가 역류할 때 뒤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 스윙판이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죠. 유체 방향대로.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판이 스윙하면서 유체의 역류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스윙식 체크밸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프트식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프트식은 요렇게 해가지고 밸브판이 여기 가운데 딱 맞고 있어요. 그러면 유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 치면은 여기에 유체가 다 차고 이제 여기서 압력으로 탁 밀어주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밸브판을 싹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오면은 자, 배압이 빠지면서 중력이 위에서 눌러주죠. 그래서 중력이 위에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탁 닫히면서 역류를 방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딱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뭐냐? 자, 요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배관에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요 리프트식 요 밸브판이 위아래로 리프트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요 스윙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위로 수직으로 설치하더라도 스윙판 요렇게 있죠. 그럼 요렇게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체가 밀어 올리면 열렸다가 내려오면은 탁 닫혀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리프트식은 수직으로 딱 설치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 요렇게 생겼다. 그럼 이쪽에서 유체가 공급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 꽉 차면은 배압에 의해서 딱 열립니다. 얘를 밀어 올려요. 뭐 왼쪽으로 밀었네요. 그래서 요렇게 밀었다가
다시 이게 역류하면은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사실 여기서는 중력이 위에서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딱 닫히거든요. 근데 중력이 위에서 누르는데 얘가 측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닫힌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반대로 내려올 때는 수직형에서는 리프트에서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프트식은 수직 배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답은 부품의 명칭은 체크밸브, 스윙식이 되고요. 특징 같은 경우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